어제는 우리 코스피가 또다시 2200선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시장에서 극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을지 오늘 굉장히 궁금한 아침이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좀 그래도 예상치 못하게 만기 때문인지 몰라도 급락은 보였지만 또 미국 시장 올랐다고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은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본장에서 또 활발하게 빨간불이 많이 보여야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면요.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2200이 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막판에 매수했었다라는 거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데 뭐 질문에도 보이지만 페이크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외국인들은 싸게 느끼는 것 같다. 찬스다라는 이 의견들이 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100% 반영이 안 된다는 건 항상 감안을 해야 되고 예. 지금 제약바이오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제약바이오와 음식료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약 음식료가 거기에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100% 연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주식 안에서 해칭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외국으로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어 음식료랑 제약 같은 방어주에다가 포트폴리오 해칭을 해놓으면은 같이 빠져요. 근데 미국은 해칭 되죠? 넷플릭스나 로블록스 같은 거 저기 버린 다음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제네럴 밀스 이런 거 샀으면은 지금 따따블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는데 지금 사실 뭐 국력이 통화에 결국 녹아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무슨 오늘 1레벨 올랐고 내일 돼서 미국이 또 2레벨 올랐네요. 무슨 이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되진 않죠. 장기적으로 녹아들어서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얻은 것이고 그것은 계속 굉장히 초장기적인 부분이고 이 지금 어떤 단기 중기로 움직이는 것은 이 주식시장의 매도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9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달러가 빠지지가 않죠. 원래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을 폭풍 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을 사서 나가고 달러를 우리나라에 내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내려가겠죠? 근데 왜 안 내려가죠? 그걸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 달러 순매수가 주식 순매수에 의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 거면 그래프가 꺾여야 되는데 계속 가는 그 현상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화 자산을 정말 트래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 버려야지 정상이죠, 상식적으로. 달러가 저렇게 오르는데 뭐하러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어요? 무슨 미련이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음식료 제약주 투자하면 훨씬 좋은데 그리고 달러 자산 오르는데 왜 원화 자산인 우리나라 주식을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안 내려간다. 그거는 거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었던 거죠. 그 전에 제가 한 말. 이거는 다른 나라 뭐 자산들이 완전히 폭망을 해갖고 펀더멘탈이 깨져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세서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그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그 차이를 모르면 변곡점을 잡을 수 없다고. 지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킹달러여서 나머지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MF를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그 변곡점의 어떤 요소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나라도 변곡점이 왔죠. 어제 그리고 뭐 미국 시장 얘기 드리면 이거는 확률의 게임이죠. 결국 미국 시장은 확률이 잘 맞으니까. 60개월 선 깬 지가 언젠가요? 2011년도예요. 지금 13년, 횟수로 12년, 13년째 안 깨진. 이거 아무리 무슨 흔들린 우정이라는 노래가 있지만 자, 남녀 간의 우정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굴렀던 우정이 쉽사리 깨지나요? 물론 요즘엔 하도 무슨 사기도 있고 무슨 여자 남자 좋은 애 생기면 쪼르륵 가버리니까 무슨 우정이 옛날만큼 그런 금 같지 않지만 내 진짜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아무리 집안에 틀어박혀 있더라도. 베스트 프렌드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 친구랑 소개팅이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해서 소개팅을 포기하고 오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 중에 저도 그렇죠. 너무-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그러면 예. 일단은 예. 저희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갖고 듣고 싶은데 그럼 변곡점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외국인들이 좀 산다라는 거예요. 상승의 거기서 바로 변곡점입니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니 뭐니 이런 게 5년 내 최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변곡점이 13년 왔다. 동안 깨지지 않았던 우정을 네. 만약에 깨트릴 거라 생각하면 네. 그거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 우정을 것이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우량 자산을 사러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증시가 13년 동안 60개월 선을 깨지 않았기 미국 때문에 증시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베스트 프렌드는 미국 미국이군요. 시장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시장을 빗대어서 시장. 시장의 어떤 60개월 선의 확률을 빗대어서 그걸 얘기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를 잘 못해서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한 게 코스피 외국인 이렇게 사 들어왔는데 네. 바닥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냥 요거 하나 질문 답변 바닥은 주세요. 여러 개가 나오겠죠. 바닥 절대 여기서 하나의 바닥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직 여러 번 진바닥은 찍어서 아니다. 4번, 5번. 4번, 6번. 그 정확한 저점을 맞출 수는 없으나 네. 지금 이제 다져 나가겠죠. 저점 근데 그런 부분이다. 반등의 세기가 당연히 아시아에선 니케이보다 약할 것이고 네. 전 세계에선 미국보다 약할 것이죠.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한국 증시를 사랑한다면 예. 뭐 거기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저점을 다지고 있다.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어제 저희도 장 출발 전에 신라젠 이야기 정말 많이 했었죠. 진짜 상승할지 하락할지 거의 점쟁이 상한가로 수준이었습니다만 마감했어요.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로 수급이 그야말로 쏠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 소장과 함께 신라젠 그리고 티슈진과 함께 이것이 바이오주의 훈풍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라는 쪽이었어요. 어제 결과를 보고 계속 이런 전략 유효하게 가져가실지 이 신라젠의 상한가 진입과 함께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신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훈풍은 전혀 없었고 그냥 네. 개인기였어요. 신라젠의 그렇죠. 개인기였고 개별주. 팀을 이끌지 못했어요. 호날두 네. 선수 같은 거죠. 개인기 화려하게 하는데 포르투갈이 월드컵 우승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뭐 그렇다고 호날두 선수급도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하고 지금 뭐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전혀 반응이 없었고 어제 네. 에코프로 BM한테 1위마저 뺏겼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맞아요. 1, 2가 역전됐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의 그 학회에서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내과 전문의들이세요. 그 분들이 거기 서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이 다 내과 전문의들이세요. 내과 전문의들 180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스 앞에 모여가지고 유플라이마랑 램시바 SC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이런 소식들 하나도 먹히지 않잖아요. 그 소식이 만약 먹혔다면 어제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됐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르고 알테오젠 레고펜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다 깨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훈풍이 불지 않고 지금 사실 이슈가 엄청 많은데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게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제약사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의 오노약품공업이라든가 에자이 지금 완전 중심에 서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젠이랑 미국의 바이오젠이랑 일본의 에자이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돼서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레카네맙에서 거기서 지금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그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갑자기 며칠 전에 모더나가 mRNA, 티커 자체가 mRNA예요. 모더나의 티커가 mRNA예요. 그러니까 mRNA 기술을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선포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암이든 뭐든 일반적으로 다 적용한다는 거죠. mRNA 코로나 백신으로 떴는데 여기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이거를 전면적으로 넓히겠다 해서 또 mRNA 관련주가 다 폭등을 했어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부터 화이자, 모더나까지. 근데 이런 시류에 전혀 편승을 할 수가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뭐 어쨌든 뭐 앞으로 뭐 한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뭐 열심히 달려가는 거에 응원을 하겠으나 그 응원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게 마음으로서는 괜찮은데 이거를 자금을 넣은 상태에서 간다면은 굉장히 그쵸 임직원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고된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를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바뀌었죠. 신라젠이 결국에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다 보니 이제 임상 3상의 꿈을 버렸죠. 잘했습니다.
임상 3상 K바이오의 무덤이고 그거 진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코오롱 그룹이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19년 동안 1,100억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뭐 신장세포랑 연골세포랑 바꿨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00억을 쏟아 부었는데도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상 3상을 어거지로 진행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면 좋아요. 우리나라 사전에도 등재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국산 신약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어야 서투른 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실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대장암 부분은 이제 저기 했죠. 팩사백의 대장암 간암 임상 3상은 접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적응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장암 2회 이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로 RO를 하는 걸로 바꿨죠. 이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 잘한 거예요. 그래서 RO를 통해 가지고 팩사백의 어떤 효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세계적인 제약사한테 좋은 가격에 수출을 해서 거기에 맡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지. 기술 수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팩사백을 그렇게 한다고 포지션을 변경했어요. 이미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다시 한번 또 삼성을 밀고 나가서 그렇게 몰아붙일 리는 상식적으로 없죠. 이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RO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유한양의 렉나자식으로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약사인 안티프라민을 팔아가지고 캐시커하고 충분하고 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하는 유한양행도 그 정도 하는데 바이오 벤처 회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일스톤을 받고 나중에 예. 시판됐을 때 로열티를 받는 거. 예.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신 소장의 결론은 신라제는 자막처럼 명예를 되찾고 주가의 순항이 계속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저거는 아니, 어떻게 실컷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좋다고 알 수가 없다. 잘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팩사백의 성공 가능성을 제가 저기서 그렇죠. 그러면 얘기할 수가 투자자분들께 어떤 권유를 하시겠어요? 신라젠 지금 오랫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16만 명의 주주들도 있고 어제 이 상한가 행진에 동참한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글쎄요. 그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신라젠을 워낙 믿으셨기 때문에 계속 팩사백의 성공 가능성을 보시면서 가면 되는 것 같고 저거 어제 단기적으로 가신 분은 이제 오늘 처리를 하셔야겠죠. 장중에.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아까 코오롱이 뭐 1,700, 1,800억 투자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안 됐다. 얘기 했는데 코오롱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신라젠만이 아니라 네. 코오롱 티슈진. 티슈진이죠. 네, 코오롱 티슈진. 근데 어저께 코오롱도 5%가 올랐어요. 신라젠의 영향으로. 이게 덩달아서. 거래 재개 여부가 조금 더 거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좀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되는 걸로 보이죠. 왜냐면 큐리언트를 시켜줬고. 물론 다 틀려요. 큐리언트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서툴고 새로 처음 해보는 거야, 다. 처음 해보는 어떤 무슨 공부라던가 놀이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서투른 거죠. 근데 의욕은 앞선 거죠. 내가 1등, 전교 1등처럼 해보겠다. 근데 나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빨간 펜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어떻게 자습식으로 해보려다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그냥 연구만 하시는 분들밖에 없으니까 전혀 이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출액을 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큐리언트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1년여 있다가 거래 재개가 됐죠. 신라젠도 2년 5개월 있다 거래 재개가 됐어요. 지금 제일 오래된 거 3년 넘은 게 코오롱 티슈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신라젠도 횡령 배임이 껴 있었고 이 큐리언트는 물론 깨있지 않고 그냥 단순한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거래 재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도 거래 재개를 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코오롱 티슈진도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인보사에 그걸 증명을 해내겠죠. 물론 지금 FDA가 재승인을 해가지고 임상 3상이 다시 진행되게 되었어요. 과연 코오롱 인보사를 끝까지 이제 K바이오의 무덤을 해치고 나가서 미루고 나갈지 아니면 신라젠처럼 기술 수출로 방향을 틀지 그거는 코오롱 그룹의 이육렬 명예회장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네, 전해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의견을 세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외롭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미국에 상장에는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하고 계시죠. 수장님, 미국장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 장도 많이 오르겠죠?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그런가요?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걸 생각해야죠. 니케이 220을 보면 20개월선에 딱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20개월선 깼잖아요. 머리 위에 있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은 그 매물의 압박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만 어제 종가 부분이나 어제 장중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굉장히 단기적인 이득을 보시면서 시작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